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일반적인 경제 구조의 이제 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교육 구조는 어떤가? 이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상품 서비스 교육이고, 이쪽은 중국의 미국 상품 서비스 교육. 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은 굉장히 적어요. 수입은 굉장히 많은데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상품 수입이에요. 또 이제 역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상품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입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내고 있죠. 감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는 상품의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전기전자하고 기계 제품, 기계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전기전자 제품하고 기계류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해요, 미국이. 전기전자 중에서 또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하고 컴퓨터. 이건 뭘 말할까요? 예전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미국 시장에다가 팔 때 그 제재하기 전에 수출할 때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정말 미미했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뭘 말하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휴대폰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산 휴대폰을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죠. 중국 최대 휴대폰 업체는 화웨이나 그 샤오미나 이런 데들이 주로 저가, 샤오미는 조금 하이엔드 제품을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량이 정말 미미했어요. 다 뭐냐면은 애플의 역수입이에요. 홍하이를 통해서 대만 홍하이 업체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홍하이가 중국 대륙에서 저임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시작. 컴퓨터 같은 경우 세계 최대 PC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그 HP나 대리였습니다. 미국 업체에서. 한국은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삼보나 현주나 이런 막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에 삼성전자, LG도 막 PC 막 했잖아요. 근데 다 망하고 이제 노트북 조금 이렇게 남아있죠. 근데 아니 미국의 델이나 HP가 세계 최대 PC 업체예요. 제조업체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미국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데. 그다음에 애플 같은 맥킨토시 같은 거, 맥컴퓨터 같은 거 다 어디서 맞잖아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걸 빼면은, 그걸 이 교육에서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빼면은 중국이 그래서 미국한테 몰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야, 우리가 지금 너네들한테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뚜껑을 까놓고 보면 전부 이렇게 속비 강장이야. 우리는 그냥 값싼 인건비만 겨우 따먹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골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 거죠. 미국한테 이제 정치적으로나 뭔가 외교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대중국 교육 비중, 아까 앞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총 교육 수출입 그 교육 규모가 있었잖아요. 그 총 수출입 대비 중국의 수출입을 이제 중국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요. 네. 전체 이제 상품 서비스 교육 비중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본격화 되면서 이제 무역 관세도 하고 이제 이런 싼 남에서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한 15% 정도예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는 25%에 달했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도 있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비중,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건데, 상품의 교육 비중이 중국이 이제 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시사 한도가 크냐면 미국이 중국의 상품의 수입을 막아버리면 물론 당연히 애플이나 미국의 어떤 PC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아세안 국가나 이런 데를 옮겨야 되죠. 사실 그런 데 옮겨가는 걸 지금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마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것이 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죠.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면에서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중국에 갔다가 다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냥 흉내내기 쉽거든요. 반면에 흉내내기 쉬워도 어쩔 수 없이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있잖아요. 브랜드화 되고 그런 것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따라가기가 이렇게 용이하다. 쉽게 따라가기. 근데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길이 막혀버리면은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비중이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앞에서 수출 의존도는 전체 교역 의존도는 미국보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뭐니까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수직적 분업 관계예요.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중국하고 한국과 관계,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가 수직적 분업 관계예요. 그런 수직적 분업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자기 내부용이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든 외교 안보적으로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 행태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구조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교육 구조를 개선을 해야 돼요.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교육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중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돼요. 중국의 산업 구조를. 근데 중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겠죠. 야, 제조 2025 그다음에 그다음에 첨단 기술 2030년, 2040년 이렇게 현대화 달성을 쭉 막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혼자 원맨쇼에서 모든 걸 다 한 나라는 없어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첨단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발전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연구 개발 성과하고 그걸 이렇게 상용하는 엔지니어링하고는 또 별개예요. 또 별개 문제예요.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그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이렇게 양산해서 상용화시키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향후 패권 전쟁에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가능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부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